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공사장 근처에 항상 뒤따르는 피해들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소음과 진동이겠죠. 더군다나 공사 규모가 커질수록 피해도 더 커지는데 정해진 기준 안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지금 강동구의 한 고속도로 공사장 주변에는 학교 건물에 금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월 2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와 간병인 등에 대한 코로나 정기검사를 명령한 서울시에 병원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로 인근 학교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교 측 입장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 2차 토론회에서 경제와 관련된 정책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주말 온라인 정책 토론회로 민심을 호소했습니다. 송파구 석천 호수에 소모임과 영화, 미술 등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주민 휴식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이어 지방까지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300명대입니다. 휴일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22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2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87,324명으로 집계됩니다. 전날보다 신규 확진자가 84명 감소하면서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지만 주말에 검사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하면 안심하긴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수도권에 이어 지방에서도 산발적인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감염 확산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특히 충남 아산 보일러 공장과 관련된 확진자만 지금까지 165명에 달하는 데다 경기 남양주의 플라스틱 공장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공장 직원과 가족, 지인 등 148명이 감염되는 사태가 계속되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 여파는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용산구에 위치한 순천향대 병원 관련 확진자가 주말 사이 200명을 돌파하면서 감염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달 말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 소식도 정리해 주시죠. 네, 국내 백신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1차 접종 대상자는 의료진과 요양병원 환자들로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계층과 방역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접종하는 백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총 30만 명으로 추정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는 만 65세 이하의 인원에 한해서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됩니다. 그리고 27일부터는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입원 환자에게 화이자사의 백신이 접종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백신 접종에 차이를 둔 것에 대해서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 상태로 별도의 접종센터를 통해서만 맞아야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보관과 유통이 편리한 점을 고려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만 65세 이하에만 접종을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접종될 백신은 오는 25일부터 각 지역별로 배송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서울시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와 보호자 등에 대한 주기적인 코로나 검사를 행정명령으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병원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최근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최근 병원 관계자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명령했습니다. 서울시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병원 감염 관리를 위해 2월 15일 날 환자 간병인은 입원 시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2주마다 종사자, 간병인, 환자 보호자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병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한병원협회와 서울시병원회가 서울시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2주마다 주기적 검사는 비용 대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검사를 위한 노력이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병원 관계자와 보호자 등에 대한 검사로 기존 검사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규모가 큰 상급 종합병원은 직원 수만 만여 명. 현실적으로 주기적인 검사가 어렵다는 게 병원 측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한 발 물러선 입장. 병원 측과 조율을 통해 검사 주기를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주기적인 검사의 이 주기에 관련되어진 부분은 병원에 계시는 기조실장님의 의견과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병원 내에 계시는 종사자 중에서도 확진자를 직접적으로 대면을 한다거나 검사를 한다거나 해서 위험도가 좀 다른 부분을 고려해서 종사자별 위험도를 고려해서 검사 주기를 조정한다든지.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상급 종합병원 14곳 중에 확진자가 나온 곳은 9곳, 종합병원 43곳 중 13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강동구 고덕동에서 진행 중인 고속도로 공사를 두고 지역에서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세종 포천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집안 침하와 균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하터널 공사가 진행 중인 동남로 주변 학교와 아파트에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서울 컨벤션 고등학교 김동직 교장 선생님 연결해 피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시진 못하실 것 같습니다. 자, 네,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학교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네. 우리 서울 컨벤션 고등학교도 이미 알려졌다시피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균열과 누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교는 2009년에 지어서 그나마 최근 건물에 속하는데도 작년 장마가 닥쳤을 때 예년에 없던 지하 학생식당, 그다음 실습실, 주차장, 보일러실 등 지하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고 그 여파로 변전실 등이 잠겨서 모타로 배수한 적도 있습니다. 예, 이때 이건 좀 심각하다 싶어서 관할청인 서울시 교육청 시설관리본부에 점검을 의뢰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인근 학교와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하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당연히 들게 되었습니다. 예. 이 발생한 시기와 범위를 봤을 때 인근 공사가 원인이다라고 보시는 건데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는 서울시 교육청이 나와서 안전진단을 네. 진행했다고요. 어떤 네, 결과가 네. 나왔습니까? 일부 우리 서울시 교육청 시설관리본부에 의뢰해서 이제 구조기술사분 등이 이제 점검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계관 등의 이제 말을 종합해 보면 이 육안으로 보이는 그 기둥 보호 등의 균열의 발생 원인이 공사가 원인일 수 있다. 예, 다만 그 원인을 밝히려면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밀 점검은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딱히 이 발파 작업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는 이런 경우 이렇게 원인 제공자가 있는 사업은 법 규정을 따지기 이전에 원인 제공자가 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야만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이 학교가 지어진 지 10년이 좀 넘었다고요. 그리 네. 오래된 기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교장 네.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고속도로 공사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네. 저희들은 이 발파 작업 말고는 다른 딱히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지하 고속도로 안반 발파 작업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 시공사 측이나 발주처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해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공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한테도 물론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네, 가령 이제 공사장 주변의 인접 환경 조사서나 발파 작업 진동 계측 결과 등 네,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서 답답할 노릇입니다. 예, 이는 원인 제공을 한 시공사 측이 불안 요인을 알리지 않고
상황을 이제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학생들의 안전일 겁니다. 네네.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학생과 네네. 학부모들의 걱정도 클 것 같습니다. 네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네네. 우리 학교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요즘처럼 이제 눈비가 잦고 기후 변화가 심한 때에 균열과 누수 이런 현상은 건물 수명에 영향을 당연히 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제 진입로라든가 이런데 싱크홀 발생 등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할지 몰라 신경이 곤두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빨리 정리해서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의 안전 진단과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상황이 심각한 주변 학교하고 연대해서 관계기관, 이제 발주처라든가 국토부 등과 유관부서, 강동구청, 시공사 등의 불안 해소와 안전 확보 조치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예. 자, 이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 만큼 하루빨리 안전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교장 네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서울 컨벤션 고등학교 김동지 교장 선생님 연결해 봤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여야가 각종 토론회를 통해 경선 열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먼저 4명의 경선 후보가 뛰고 있는 국민의힘 2차 맞수 토론부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자, 이재용 기자 어서 오시죠. 자, 지난 금요일 국민의힘에서는 2차 맞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시 경제가 주된 내용이었다고요? 네, 2차는 서울시 경제를 중심으로 남남과 여야 후보 간의 대결이 이어졌는데요. 네. 일단 2차 토론회 일부는 오신환과 오세훈 후보 간의 대결로 시작됐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반반 아파트라고 해서 청년들에게 환매 조건부 아파트를 반값에 3만 가구 공급하는 오신환 후보의 정책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청년기본법에선 만 19세에서 34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앞선 기준에 따라 오세훈 후보는 서울의 청년 수가 200만 명이 넘는데 3만 가구를 공급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줄 것인지 물었습니다. 예. 오신환 후보는 서울시가 가구당 중위소득 50% 내에서 그리고 3억 원을 기준으로 세운 걸 준용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3만 가구는 정부가 발표했던 공공택지 부지에서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을 빼고 산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책의 실현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는 해당 부지가 캠프킨 부지와 테른 골프장 등과 같은 국유지인데 부지 확보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지 확보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아마 반값 아파트 공급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는데요. 오신환 후보는 공공임대와 민간 분양 사이에 예컨대 반반 아파트와 같은 주거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예. 재개발, 재건축 공공기업은의 지분 적립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오신환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발표한 서울 3대축 경제 공약이 지난 2018년부터 내년까지 1조 9천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기존 사업의 축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컨대 마포의 핀테크 사업은 VR과 AR로 바꾸는 등 기존 사업의 구성을 뒤죽박죽 해놨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세훈 후보는 꼭 특정 사업이 어느 지역에서만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공약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었다며 서울에서만큼은 산업 규제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여성 후보들의 맞대결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네, 이분은 조은희와 나경원 후보 간의 맞대결이었는데요. 네. 나경원 후보는 앞으로 2년간 자영업자들에게 분기별로 100만 원씩 지원하는 조은희 후보의 공약을 두고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정도의 지원으로 자영업자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냐는 겁니다. 조은희 후보는 영업 제한에 따른 보상은 정부가 하고 거기에 더해 지원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조은희 후보는 나경원 후보가 숨통 투입론 등 자신의 공약의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조차 모른다며 섬세함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또 전체 공약을 살펴보면 최소 15조에서 17조 원의 정도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예정인지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나경원 후보는 조은희 후보가 지난 오세훈 후보와의 토론과는 사뭇 다르다며 1대 3인 것 같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을 비롯해서 서울 신용보증기금에 돈을 집어넣으면 15배까지 대출이 가능한 점 등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예. 한편 맞수 토론 이후엔 1000명의 시민평가단이 ARS로 토론을 평가합니다. 그 평가에 따라 토론의 승자가 결정되는데요. 이번 2차 맞수 토론에선 지난 1차에 이어서 오세훈과 나경원 후보가 각각 승리했습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 맞수 토론은 한 번 남았지 않습니까?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3차 맞수 토론은요. 2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네. 1, 2차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옳은소리에서 생중계됩니다. 이와 동시에 SBS에서도 중계할 예정입니다. 한편 맞수 토론 이후엔 국민의힘 경선 후보 4명의 합동 토론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온라인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고요? 네, 지난 주말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시민사회와 풀뿌리 활동가 100인이 발굴한 정책 11개 분야를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네.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는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았던 교육과 돌봄, 환경과 장애인 정책에 대해 후보들이 견해를 밝히는 기회였는데요. 먼저 탄소 중립에 대해 박영선 후보는 탄소 중립은 21분 도시 서울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도보로 21분 안에 직장과 주거가 같이 있다면 자동차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후보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2030년 퇴출과 수소 전기차로 서울을 변화시키겠다며 아리수 물병부터 친환경 수대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두 후보 모두 교육의 강남북 격차 해소가 우선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는데 박 후보는 21분 거리 안에 모든 인프라 시설이 갖춰진 컴팩트 도시 서울로, 우 후보는 강북에서도 좋은 대학에 많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선 두 후보의 장애인 정책도 나왔는데 박 후보는 탈시설화를 통해서 자택에서 치료를 받거나 헬스타운에서 종합적인 돌봄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 후보는 장애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자립이라며 자립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는 합동 연설회 형식의 경선대회에서 이 두 후보가 맞붙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선 대회에서 박영선, 우상호 후보는 다음 달 1일에 예정된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경선 투표 비중의 절반을 차지하는 당원의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우 후보는 가장 민주당의 역사성과 정신을 계승하고 서민을 대변하는 공약으로 승부하는 우상호가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박 후보는 매일매일 혁신의 정신이 민주당의 정신이라며 민주당의 방침과 시장의 정책 목표가 다르지 않다며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공세도 이어졌는데요. 우 후보는 박 후보의 수직정원 도시 공약에 대해 오세훈 전 시장의 랜드마크인 샛빛 둥둥섬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예. 박 후보는 친환경 도시의 대안이 수직정원이라며 정책 홍보로 맞받아쳤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토론이 이어지는데 이 막판 경선 열기가 뜨겁습니다.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송파구 석촌호수의 주민 휴식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모임과 영화, 미술 등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창밖으로 햇빛을 머금은 호수의 물결이 찰랑입니다. 고개를 돌리면 알록달록한 색채의 미술 작품이 눈에 들어옵니다. 송파구 석촌호수에 위치한 문화공간 호수입니다. 2019년까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자리에 있었지만 계약이 만료되면서 2020년부터 송파구가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의 활용 방향을 놓고 1년 동안 실험적 시도를 거치면서 문화와 예술, 교육에 초점을 맞춘 주민 휴식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석촌호수 산책로와 연결된 1층엔 버스킹 공연을 위한 소무대와 클래식 턴테이블로 음악 감상을 즐길 수 있는 제로 라운지가 조성됐습니다. 2층엔 예술을 통한 휴식을 컨셉으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된 갤러리와 미니 영화관이, 3층엔 세미나실과 공유 주방 등이 조성돼 문화를 접점으로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레스토랑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이제 이 공간을 구해서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주민분들이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열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문화공간 호수는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과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자체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강동구가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 가능한 148가구를 발굴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생계급여에 한해 노인과 한부모 가구의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강동구는 수급 가능성이 있는 285가구 가운데 148가구를 직접 발굴해 지난 1월 생계급여를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구는 지원 기준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화와 우편 발송 등을 통해 개별 안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로구에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세무 노동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구로구는 다문화와 외국인 주민들이 국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세무 노동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 서비스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됩니다. 상담은 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원구의회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필수 노동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모두 15개의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함께 상정된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내일과 모레 반짝 추위가 지나가면 당분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건조한 날씨 속 산행이나 캠핑, 야외 활동하실 때 화재 위험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